딜라이브 TV 연중 기획 힘내라 골목 상권입니다. 한때 상권이 뜨면 임대료도 같이 올라 상인들이 떠나야 하는 젠트리피케이션이 큰 화두였죠. 오늘은 뜨는 상권, 떠나는 상인들의 문제를 극복한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 1964년 영국의 사회학자 루스 글래스가 처음 사용한 언어로 낙후된 지역에 개발 혹은 자본이 유입되면서 기존에 살던 주민들이 집값이나 임대료 상승 등으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떠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한때 핫플레이스로 불렸던 신사동 가로수길입니다. 지금은 과거의 명성이 무색하게 여기저기 비어있는 건물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원인은 임대료. 상권의 명성이 오르는 만큼 임대료도 계속해서 오르자 상인들이 버티지 못하고 떠난 겁니다. 심지어 대형 브랜드들도 철수하고 있는 상황. 쇼핑 같은 것도 할 게 많았는데 이제 많이 없어지는 중이라서 이제 가로수길 말고 최근에 이제 다른 성수 쪽으로 제일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결국 건물주들 또한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면서 권리금을 받지 않겠다는 현수막까지 달렸습니다. 보증금은 2억, 3억 이렇게 하고 월세가 이거보다 작은데도 1,300 받으시더라고요. 카페로 1,300 월세 내기 힘들잖아요. 못 들어보죠. 임대료도 깎을 수도 없고 아무리 계속 몇 년째 공실이어도 보면은 진짜 계속 몇 년째 공실인 데가 있는데도 안 받아줘요. 가로수길뿐만 아니라 경리단길, 삼청동 등 한때 핫플레이스로 떠올랐지만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해 과거의 명성을 잃은 상권들. 전문가들은 상생이 있어야만 젠트리피케이션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임차인도 그런 생각을 좀 가져야 되는 거야. 절대 올리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그 대신 임대인 장사가 좀 덜 될 때는 또 합의해서 좀 임대를 좀 내릴 수 있는 이런 좀 유연한 있던 상가 임대차 시장 구조가 돼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어떤 서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어떤 상생의 어떤 상생을 통해 살아난 곳이 있습니다. 바로 압구정 로데오 상권. 오렌지족, 야타족, 다양한 신조어를 만드는 등 전성기를 보냈지만 빛이 강한 만큼 그림자도 짙듯이 오랜 기간 침체를 겪었습니다. 공실도 높고 어떻게 보면은 점점 공실이 많으다 보니까 그 외부에서 들어오려고 하려고 하는데도 그 채워지질 않는 거예요. 워낙 임대료가 비싸다 보니까. 결국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모여 살 길을 모색했고 지난 2017년 착한 임대료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기존 임대료를 평균 15에서 20% 가까이 낮춰 임차인들을 불러 모은 것. 그 결과 다양한 외식 업종과 패션 브랜드의 입점으로 젊은 층이 찾는 핫플로 다시금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그 상생이라는 키워드 가지고 착한 임대료 운동을 벌인 거예요, 서로가. 임대인, 임차인 같이 노력을 해가지고요. 예. 그렇게 된 겁니다. 예. 또 다른 사례, 바로 성동구 성수동입니다. 2015년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을 전국 최초로 도입해 상생 협약을 맺었습니다. 적정 수준의 임대료를 유지하고 특별한 일이 없으면 재계약을 가능토록 했습니다. 또 서울숲과 뚝섬역 인근 일대를 지속가능 발전 구역으로 지정해 대기업과 프랜차이즈 입점을 제한했습니다. 일부 몇몇 가게를 빼고 나면 아직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봤을 때 조심스럽게 정책이 이제 이런 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 아니냐. 상생협약의 가시적인 효과는 드러났습니다. 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곳과 비교하면 저렴한 임대료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고 영업기간 또한 협약을 체결한 곳이 더 길게 나타났습니다. 단기적인 이익으로 인해서 지금 그 지역이 무너지는 것보다는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잘 살아나갈 수 있는 상생의 목적을 둔다고 하면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도 마찬가지고 결국에 궁극의 목적은 지금 상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권의 흥망을 결정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인 젠트리피케이션. 상권의 전성기를 오래 유지하기 위해선 임차인과 임대인의 상생이 필요하다는 점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실입니다. 딜라이브 뉴스 이승준입니다.